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중국어학원 강남 캠퍼스 HSK 대표 강사 시원스크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우리 지난 9월에는 적중특강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때는 코로나 2.5단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촬영도 좀 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이번 10월 시험 대비부터 다시 이제 적중특강이 오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제가 그때 못 썼던 8월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번 10월 시험을 한번 같이 준비해보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부터 들어갈 거예요. 독해 일부분은 여러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잘라놔서 그렇지 사실 글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이 글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우리 5급 수준이 아닌 단어들이 엄청 많이 섞여 있거든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려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읽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일단은 보통 앞부분 첫 번째 문장이 많이 길지 않다면 처음 문장까지는 한번 읽어두시는 건 좋아요. 왜냐면 이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한테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전달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빈칸 주변만 일단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빈칸 주변을 이렇게 봤는데 답이 나온다. 그러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답이 안 나올 때 스물스물 앞에도 보고 좀 뒤에도 보고 이러면 되지 처음부터 이거 다 읽고 풀 필요가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이걸 다 읽어야만 풀리는 경우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장 한번 어떤 내용인지 쓱 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빈칸을 찾아다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요 연구자는发现 연구자들이 뭘 발견했냐? 어려운 단어 패스. 코샹은 우는 소리잖아요. 샹调는 성조고. 애기들 우는 소리의 성조 변화가 越丰富的婴儿 풍부한 아가일수록 长大后的 크고 난 다음에 语言能力 언어 능력이 위에는 하나 짝이 더 있죠. 강해지더라 라는 것을 발견했다 라는 전체 내용이에요. 그 안에서 53번 빈칸을 우리가 볼게요. 시작되는 부분 他们选取了 그들은 선택했어요. 35명의 아기들을 선택해서 자, 우리 5급 동사 뭐뭐로 삼다. 作为 뭐로 삼았을까요? 53번으로 삼았어요. 자, 일단 우리 단어들을 한번 띄워볼게요. 人物라고 하면 인물, 对方 상대방, 对象 대상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결혼 상대. 그래서 우리 이모가 나한테 최근에 介绍了一个对象이라고 하면 결혼 상대를 소개시켜줬다는 말은 흔히 하는 말로 선보게 해줬다. 이런 느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伙伴 특히 잘 쓰는 우리 5급 단어 있어요. 合作伙伴 하면 동업자, 협력을 같이 하는 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요. 연구원들이 발견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은 연구원들이 되겠죠. 그럼 연구원들은 이 아기들을 뭐로 삼은 걸까요? 연구 대상으로 삼은 거겠죠. 연구对象. 그래서 정답은 C가 됩니다. 그리고요. 한참 지나서 54번이 나온 거예요. 중간 완전 넘어갔어요. 그냥 54번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한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他们 역시 그 연구자들은 先对 먼저 누구의 뭐에 대해서 婴儿发出的声音 아기들의 소리에 대해서 进行了分析 분석을 하고 然后 그런 다음에 총 뭐로부터 어려운 글자 빼고 哭声中 아기들이 그 우는 소리로 부터 뭐뭐 해냈다라는 방향부호 보이죠? 뭐 해냈다? 서로 다른 성조를 으흐해 냈다라고 했어요. 출라이 둘이 합쳐서 뭐뭐 해내다. 자, 한번 단어들의 뜻을 보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制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컴퓨터, 냉장고 이런 거 제조하다는 뜻 당연히 있고요. 한 가지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뭔가 부정적인 걸 조장하고 만들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단어 마오뚱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制造矛盾 하면 갈등을 조장하다. 이런 느낌 가능하시고요. 꾸이나는요. 귀납하다라는 뜻인데 한국어로 귀납하다 모르는 학생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귀납하다는 뜻을 우리가 조금 이제 국어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면 뭔가 여러 개의 현상으로부터 한 가지의 결론을 도출해 내거나 어떤 규칙성을 찾아내는 것을 귀납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뭔가를 정리해 내는 거.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금처럼 아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로부터 서로 다른 성조 몇 가지를 정리해낸 거죠. 그래서 답은 B가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이 또 워낙 아니거든요. 빙자, 평가하다. 이상하잖아요. 성조로 평가한 거 아니죠. 루이는 다 떠나서 품사가 안 돼요. 얘는 음을 녹하다. 그래서 녹음하다. 얘를 이합동사라 그러죠. 이합동사는 이미 목적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또 다른 목적어가 못 와요. 그래서 답이 안 되기 때문에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5번으로 또 툭 튀어왔어요. 지금 보면 단락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54번하고 55번은 다른 단락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완전 거리가 멀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요 정도부터 읽어볼게요. 소이부터. 왜냐면 이 마침표를 찾아가면 너무 멀어서 안 되면 나중에 또 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결론이 나오니까 如果 만약에 你家宝贝的哭声 당신 집 베이비 아기의 울음소리가 지나치게 什么什么的话 如果什么什么的话 맨 앞에 如果 끝에 的话 하나만 써도 돼요. 如果만 써도 되고 的话만 써도 되고 같이 써도 만약 뭐뭐라면 你可以尝试 한번 시도를 해보래요. 훈련을 해서 56번 하기를. 요까지가 우리가 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 건데요. 55번. 주로 형용사들이에요. 딴调는 단조롭다. 단조롭다는 주로 生活单调, 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단조롭다. 内容, 내용이 단조롭다. 色彩, 다시요. 네, 色彩라고 하면 색채가 단조롭다.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울음소리가 단조롭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특히 훈련을 시켜보라고 하는 거 보면 아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되게 성조가 막 크고 이 변화가 클수록 언어 능력이 좋으니까 훈련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단조롭다는 전혀 반대 내용으로 가게 되겠죠. 温柔라고 하면 부드럽고 상냥하다. 위치, 말투가 부드럽다. 성인, 목소리가 네 이렇게 상냥하다. 싱거, 성격이 부드럽고 상냥하다. 파다는 경제가 발달하다. 징지 很发达, 国家很发达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특히 파다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뒤에 국가를 우리가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国家. 잠깐만요. 자, 이렇게 되면 파다라는 형용사가 구어자를 꾸미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어 해석이 발달한 국가예요. 여러분 발달한 국가가 우리나라 말에서 말하는 뭐냐?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은 중국어로는 뭐라 그런다? 파다 구어자. 이거 시험 잘 나와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호외라고 하면 형용사로 되게 활기 있고 활기차다. 그래서 지금 정답으로 가장 적합하겠죠. 울음소리가 막 활기찬 거예요. 힘이 있고. 요게 정답이고 싱거 성격이나 치氛 분위기가 활기차다 가능하시고 동사로 활기차게 만드는 것도 돼요. 예를 들어서 치氛을 목적어로 쓰는 거죠. 그러면 호위의 치氛 하면 분위기를 띄우다. 한국어로 분위기를 띄우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연결을 해서요. 56번은 우리가 문장 찾기로 갈 거예요. 아까 아기가 굉장히 막 목소리, 울음소리가 활기차면 당신은 요针对性的训练 너무 어려움의 핵심만 보죠.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아이는 必然会变的 변하는 정도가 민감하게 전혀 내용과 관계가 없네요. B 볼까요? 그래서 그는 热爱交流 교류를 되게 좋아하게 돼요. 당치에 관련이 없어요. 그로 하여금 인위에지아 음악가가 되게 하라. 네, D를 보시면 从而 우리 5급 접속사로 따라서 培养能力 중요한 답해이죠.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그의 언어적 능력을. 아까 첫 번째 문장이 뭐였어요? 언어 능력이 아이들이 풍부한 아이들, 성조가 풍부한 아이들이 언어 능력도 되게 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울음소리가 막 우렁차고 활기찬 아이들은 훈련을 시켜서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해 1부분 우리 한번 해봤고요. 자, 독해 2부분이에요.
독해 이 부분은 제가 보통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들고 와서 보여드리는 편인데 이렇게 A, B, C, D 앞쪽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고 특히 보시면 야, 뭐뭐 해야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인가이 같은 조동사가 들어가는 것들은 보통 논설문, 어떤 도리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그런 글이라면 뒤에 글을 보시면 앞에 두 글자가 다 똑같죠. 이것은 이게 뭔지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논설문부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지 한번 보시는데요. A, B, C, D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要多向别人请教 다른 사람에게 많이 좀 가르침을 청해라. 努力实现愿望的人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值得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尊敬 하면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事与愿违 쌤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요. 일단 봐두시고 이러이런 상황은 적다. 그런 다음 혹시 똑같은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 말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要放下 내려놔라. 愿望 바람이나 염원을 어떤 바람이나 염원을 不切实际 만약에 치해를 모르겠다. 그럼 실질적이지 않은, 현실적이지 않은 바람은 내려놓자. 요렇게 이제 문장이 4개가 제시가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한번 해보시냐면 마침표를 한번 찾아봐요. 마침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문장은 짧아요. 두 번째 문장의 시작은 뭐로 시작하냐면 예를 들어 라고 해서 굉장히 안에 길고 특히 우리가 이런 표시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고 다시 한번 짧은 문장이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를 볼 필요는 없다. 주제를 알려면 맨 처음과 맨 끝만 연결해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번 보시면요. 사람의烦恼, 걱정은 대다수가 어디에서 온다? 이런 상황에서 온다. 대다수가. 그런데 얘는 요 글자 4개 한 상황이 적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답이 아니에요. 즉, 사실과 그리고愿望, 내가 갖고 있는 바람이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有的时候, 때로는 放下错误的愿望까지가 주어 역할. 잘못된 바람을 내려놓는 것이才能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다? 收获 수확하고 얻을 수 있다. 뭐를? 즐거움을. 그렇다면 가장 정답에 적합한 것은 뭐다? 네, D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에 맞지 않는 바람은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반면에 이렇게 설명 대상이 앞에 명확하게 이렇게 탁 찍어져 있는 경우는요. 푸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차분하게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요. A, B, C, D에 나오는 요 단어들 중에 관鍵词, 키워드를 잘 찾아서 이런 말이 실제로 글에 나오는지 빨리빨리 체크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A는 善于 5급 동사 잘한다는 거죠. 수영을. 그러면 수영이 나오는 곳을 찾아가요. 不会游泳이죠? 아니다. 이렇게 제껴내는 거죠. 두 번째는 能在水底는 바닥이죠. 저 물 바닥에서 호흡이 가능하다. 그럼 호흡하다를 또 찾을게요. 호흡하다를 찾을게요. 쭈쭈쭈쭈쭈쭈 가시면 여기에 나오는데요. 그 앞에 보면 在水面上이라고 했어요. 수면 위에서, 물 아래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喜欢晒太阳, 태양 쏘는 것을 좋아한다. 태양이 나오는, 아까 앞에 사실 우리가 대부분 봤기 때문에 태양이 나오는 곳을 찾아요. 태양이 어디 나오나?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자, 마지막. 저녁이 되어서야 寻找食物 나와서 음식을 찾는다. 음식 찾는다 찾을게요. 쭉 찾아요. 여기 있죠. 앞으로 갈게요. 예? 到了晚上 저녁이 되어서야 이 아이는 그제서야 来到岸边 육지 쪽으로 와서 음식을 찾는다. 답은 D. 예,
요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 한번 해보셨고요. 자, 쓰기 일부분. 쓰기 일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느 정도 문형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지 요 단어들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랑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잘 한번 마무리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수렴은 당연히 문장에서 동사가 서술어가 되는 문장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동사가 서술어가 되면 물론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목적어가 들어올 가능성이 물론 생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끌어보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있을 때 주어를 꾸미는 말을 우리가 한국어식으로 관형어라고 합시다. 자, 관형어는 목적어도 꾸밉니다. 서술어를 꾸미면 우리가 부사어라고 하는데 주어와 목적어가 이런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때 연결이 필요할 때는 이 덜을 잘 보고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어가 연결이 필요할 때는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돼요. 이 덜을 써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요 나열 문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서술어를 먼저 찾는 게 가장 좋아요. 서술어를 찾으면 중간에서 딱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서술어를 중심으로 얘가 주어가 돼야겠는데 얘가 목적어가 돼야겠는데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냐면 콩治, 통제하다, 제어하다, 컨트롤하다. 그 뒤에 결과부어 쭈는요. 경고함을 나타내죠. 딱 컨트롤하다, 딱 제어하다. 요 서술어를 찾은 다음에 누가 무엇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뭐가 있죠? 自己가 붙어 있고 목적어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컨트롤하는 것은 사람이어야 될 테니 지금 남은 단어 중에서는 아빠가 주어가 돼야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더가 있는 것을 보니 더 꾸미는 말이 있고 목적어가 나올 모양이에요. 제가 일단 띄워볼까요? 그래서 아빠는 콩治주 컨트롤을 딱 하다 自己더, 왜냐하면 목적어를 꾸미는 관형어니까 더를 써주시고 정서, 기분을 컨트롤 하던데 메인은 부정, 부사, 동사를 꾸미는 부사어. 얘는 더가 필요 없어요. 바로 앞에서. 근데 자신의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쭉 보시고 얘는 너무 확실해요. 왜냐하면 동태조사라 그러죠. 우리가 동사 뒤에 붙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얘가 서술어가 될 거예요. 세워져 있다. 그러면 보통 앞에는 장소, 어디에, 목적어는 뭐가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앞에 어떤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먼치의 문 앞이라는 단어도 어떤 장소의 느낌을 주잖아요. 처쿠는 차고죠. 이런 것들이 어떤 장소의 느낌을 주고 있고요. 뒤에 일량이라는 말은 차를 세는 수량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는 무조건 따카처 해석 안 되면 그냥 차구나 큰 차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잘 버무려서 처쿠먼첸 해서 하나의 장소로 주어가 되는 거죠. 차고 문 앞에는 팅 세워져 있어요. 한 대의 큰 차가 요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해볼까요? 자, 딱 봐도 동사 나오죠? 여. 그리고 이 종은 어쨌든 수식하는 말이니까 빼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꾸미는 말이고 매력, 징쥐, 경극. 그럼 끝났어요. 누구에게 뭐가 있을까요? 경극에게 매력이 있겠죠. 그러면 끝났다. 자, 징쥐, 경극에는 있다. 일종의 넣어주시고 두 트어더, 독특한 더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 가볼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동태조사 러가 붙었어요. 역시 동사는 이미 잡았어요. 비어밍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확실하게 밝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어밍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 뭐밖에 안 보이냐면 태도를 확실하게 밝혀야겠어요. 남은 단어들 중에 주어는 뭐가 있냐? 먼저 펀펀은 부사로요. 잇따라 라는 뜻이에요. 꾸었다, 꾸미는 말이죠. 따라서 메이티가 주어가 되면서 꾸었다 메이티 각 큰 매체들이 매스컴들이 부사가 동사 꾸며요. 잇따라 밝혔다.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분명히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동사수를 한번 더 해볼게요. 역시 동태조사 붙었기 때문에 주어 뒤에 해냈다라는 방향보호 붙었는데 그냥 우리 연결해서 동사라고 생각할게요. 해냈다. 그러면 누가 무엇을 해냈냐만 찾으면 끝나겠죠? 또이形式, 이건 전치사 구조, 뭐뭐에 대해 잠깐 가로로 묶어두고 사람, 교수님이 나오고 꾸미는 말,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끝냈죠. 교수님이 먼저 전치사 구조, 形式, 이 돌아가는 발전 상황에 대해 做出了, 해냈어요. 客观的, 객관적인 분석을 했다. 이렇게 나열하시면 됩니다. 자, 꼭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이 이름을 먼저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면요. 목적어의 품사는 대부분은 명사성이 많죠. 취 하면 중국어, 중국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觉得 같은 동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我觉得 뒤에 타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쵸? 她很漂亮. 형용사가 들어갔네요. 나는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해요. 이 전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혹은 我觉得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她应该学 이번엔 동사가 막 들어가 있네요. 그녀가 좀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이 전체가 목적어죠. 생각해요. 이렇게 안에 형용사나 동사 같은 원래 서술어가 되는 그런 단어들을 목적어로 가진다고 해서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쫙 보시면 일단은 두 가지 동사가 보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결정하다도 우리가 동사죠. 하지만 宣布, 선포하다, 발표하다도 동사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일단 이럴 수도 있어요. 연동문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我去吃饭. 다시 적을게요. 我去吃饭 이라고 하면 V1, V2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요. 시간적인 순서가 존재해요. 일단 가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거죠. 이렇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觉得도 동사고 学도 동사인데 하나는 큰 동사고 하나는 목적어에 들어가는 동사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관계는 동사들의 뜻을 보아한 즉 발표하기로 발표할 것을 결정한 거지 일단 결정하고 동사 to 발표하고 이렇게 가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일단 답을 한번 띄워볼게요. 공스 회사가 결정을 했는데 목적어가 되게 긴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로 뭐를 포찬더 파산했다는 샤오시 소식을 발표할 것을 결정했다. 그래서 决定도 전형적으로 서술성 목적어를 항상 가지는 동사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중국을 결정할 수는 없죠. 决定去中国 중국 가려고 결정하다. 뒤에 특히 동작이 항상 목적어로 잘 들어오는 동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빠자문 역시 빼먹을 수 없겠죠. 말을 지향이라고 내면 조금 더 어려워 보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을, 뭐뭐를 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 보조개라고 얘기해요. 보조개. 보는 부사, 조는 조동사. 그리고 이제 원래 전치사잖아요. 전치사를 중국 사람들은 개사라고 해요. 그래서 개사의 개. 요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순서거든요. 그래서 주어, 니, 이딩, 부사, 야, 뭐뭐 해야 된다 조동사를 앞에 먼저 쓰고 바, 뭐를, 이프, 옷을. 그리고 빠자문에서 중요한 건요. 동사에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꼭 뭔가를 붙여주셔야 돼요. 뭐 러를 쓴다거나 아니면 뒤에 더 다른 말이 따라온다거나 지금처럼 결과 보어, 씻은 결과 깨끗하게. 보어를 붙인다거나 반드시 기타 성분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는데 얘는 별로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칭은 문장 앞에서 내가 예의 바르게 표현하는 어떤 하나의 표현법이잖아요. 뒤에 바로 바가 붙었으니 주어, 부사, 조동사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나열하면 되는 거죠. 자, 뭐를 그리고 뭐뭐 하라. 일단 동사를 제가 찾으라고 했어요. 동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건 꾸미는 말이고 까우스. 그럼 까우스면
누구누구에게 알려주다 뒤에 또 사람이 올 거고. 근데 요렇게 끝날 수는 없으니 워가 와야 될 거고. 그럼 해결했죠? 해결했죠? 그러면 요 두 개가 바 안에 들어가서 지금 뭐 해주세요? 你演讲的题目 당신이 강연할 제목을 그쵸? 告诉에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딴 게 더 와야 돼요. 다른 목적어 왔어요. 我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번엔 피동문. 피동문은 빼이를 쓰는데 자 뒤에 누구한테 당했는지 말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A가 동사 당했다. 我被他被拒绝了. 그는 거절당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A가 B에 의해서 동사 당했다.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얘도 전치사, 계사잖아요. 그러니까 부사와 조동사, 보조개는 역시 여기 들어가시면 똑같이 가능한 거예요. 他被我 그는 나에 의해서 거절당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한번 봅시다. 电脑里的 이렇게 꾸미는 말은 잠깐 조금 우리가 해치워 버리고 동사는 확실하게 删除 삭제하다 예요. 자, 여기서 떠우도 이런 거 다 부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빼이를 기준으로 A, B가 두 개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1번 형태로 삥 두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 대신 电脑里的 하고 꾸며줘야죠.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바이러스가 자 뭐랬어요? 부사는 빼이보다 앞에 또를 먼저 써주세요. 모두 被删除了 삭제되어졌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쓰기 1부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쓰기 2부분에서 단어 성문부터 볼 텐데 생각보다 이게 반복 출제가 꽤 많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것도 오늘 거지만 이 앞에 적중특강 막 뒤져서 한번 쫙 봐주시면 굉장히 도움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제시됐던 단어는 驾驶였어요. 운전하다, 조종하다. 얘는요, 술주자를 쓰시고 酒后驾驶라는 단어를 요거 알아두면 굉장히 요거 도움돼요. 이렇게 뭔가 쓸 거리가 많아요. 酒后驾驶는 술 먹은 후에 운전하는 거 뭘까요? 네, 음주운전도 되고 음주운전하다. 동사성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执照는 면허증, 허가증. 그래서 이 8월 기출은 요 두 개를 연결해서 쓰는 거죠. 驾驶执照. 그러면 한 방에 그냥 해결이 되는 그런 따페이가 가능했고요. 营业执照. 영업, 허가증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专心 하면 다른데 정신이 팔리지 않고 한 곳에 집중하다. 专心学习, 专心工作.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专心开车도 괜찮은 상황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 단어는 安全. 안전도 되고 很安全, 안전하다라는 형용사도 되는데요. 특히 안전일 때 우리 5급 동사하고 같이 써서 保证安全, 안전을 보장하다. 같이 연결성 있게 써주셔도 좋고요. 遵守, 딱 얘는 그냥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交通, 교통, 그리고 규칙, 规则, 요거죠, 요거. 오늘의 딱 배경은. 그래서 교통규칙을 준수하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외의 것들 좀 잘 쓰는 것들 遵守时间, 시간을 지키다. 遵守规定, 규정을 준수하고 지키다. 规律, 교율. 纪律 하면 기율. 이런 것들 하고 쓸 수 있지만 요 5개 단어의 흐름상은 교통규칙이 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림은 어떤 모델이 포즈를 잡고 있고 앞에서 사진사가 막 이렇게 그 모습을 찍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일단은 그 사진을 그대로 묘사를 해드리면 摄影师가 给模特 모델에게 拍照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고 모델은 在镜头前 하면 카메라 렌즈 앞에서 만약에 모르겠으면 어쩔 수 없고 자, 摆姿势 별로 어려운 표현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하나 보면. 근데 포즈를 잡다. 저는 姿势 하면 꼭 이 표현 가르쳐 주는 편이거든요. 포즈를 잡다. 이지만 물론 우리가 이걸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려면 뭐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땐 긴장해서는 안 되고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겠습니다. 이번 적중특강도 저희 최현정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적중특강을 한다고 해서 뭐 이 문제 똑같이 나와요. 근데 똑같이 나오기도 했어요. 솔직히. 똑같이 나와요는
딱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유형 그리고 좀 접근 방법 요런 것들은 사실 무조건 적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로는 여러분들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중국어는 당연히 중국어 전문학원에서 배우셔야겠죠. 우리가 분식점 가서 짜장면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화요리집이 있으니까. 확실히 다른 커리큘럼과 확실히 다른 수준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사중국어 학원에서 중국어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